다음 시대를 논합니다. 스포츠 추석 특집 넥스트 제너레이션. 호날두와 메시와 호날두의 다음 시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 축구를 다루는 랄롱도르 팀과 나눠야겠죠. 영국이 주무대인 이건 축구 전문 기자, 또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메시와 호날두라고 했다가 또 호날두와 메시라고 했다가 뭐 순서를 일부러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팬들은 정말 이 순서에도 민감하겠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영고전이냐, 우연전이냐. 네. 맞네요. 어디가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적절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네, 뭐 그런 약간 민감한 또 팬들끼리는 누가 좋으냐에 따라서 그 순서를 먼저 말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용 기자는 누가 더 좋으세요? 개인적인 취향이요? 취향으로는 좀 메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좀 마법을 부리는 선수를 좋아하지, 오. 좀 공무원 스타일의 선수보다는 마법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호날두가 공무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엄청난 두 대스타를 오늘 논해 볼 텐데 영국에서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호메시? 네. 예, 이렇게 좀 붙여 말하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제가 영어를 뭐 다 알지도 못하고 뭐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영국에서 뭐 메이저 뭐 그러니까 그런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팬들 사이에서 뭐 메날두, 호메시 이런 얘기는 별로 없고요. 그냥 로날두, 메시, 메시, 로날두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예. 줄여서 한다라는 거는 예. 저는 보질 못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유난히 줄여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뭐 호날두냐 메시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양쪽 팬들도 아주 팬심이 두텁습니다. 의견도 팽팽하고요. 실제로 요즘 활약을 보면은요, 와 여전하다. 역시 골을 넣는 기계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옛날에 전성기 때만큼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성기 때만 못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전성기 때가 그 축구 역사에 남을 정도로 잘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그냥 세계 최고 선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최고 기량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게, 호날두 선수가 36세, 메시가 34세거든요. 그런데 지단이 은퇴했을 때가 34세입니다. 그래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예. 지단보다 더 많은 나이 호날두가 이 정도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엄청난 거죠. 이야, 그거 대단합니다. 근데 뭐 일단 외국 사람이라 네. 외모만 보고는 나이를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호날두 선수가 지금 85년생이잖아요. 예? 근데 아마 루니 선수와 거의 나이가 비슷비슷할 거예요. 같아요. 그 정도 네.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영국 언론에서도 루니와 호날두를 같이 놓고 같은 나이인데 이 얼굴 차이를 봐라 라는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온 것처럼 자기 관리의 차이. 그렇죠. 자기 관리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그거 자체가 호날두가 어떻게 보면 36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호날두 자체는 아까 전에 그 김정경 기자가 메시는 뭔가 마법사라고 했는데 호날두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천재적인 것보다도 인간으로서 자기 관리하고 콜라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 키워가지고 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지금 지난 시즌인가요? 호날두와 메시가 없는 챔피언스리그 8강 네. 16년 만인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두 선수의 책임이 아니라 그 팀 유벤투스 바르셀로나가 노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변호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네네. 그 NBA의 르브론 제임스 선수와 호날두가 동갑인데 그 나이가 좀 노장이 되면 운동선수로서 노장이 되면 근육량을 오히려 줄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구력을 위해서. 네. 르브론 제임스도 몸이 얇아졌어요. 네. 호날두도 요즘 보면 어깨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약간 좀 심플하게. 축구에 필요 없는 근육은 버리는 거죠. 머리가 농담이 아니고 머리가 근력 커진 거 운동할 때 아닌가요? 머리가 물리적으로 커질 수는 없으니까요. 어깨가 좁아진 거죠. 우리가 머리가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제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근력 운동을 할 때 축구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근력 운동 비중을 줄이는 거죠. 몸이 이제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야,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인간계 최고봉 호날두 선수고요. 마법사는 일단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고, 호날두도 라리가를 떠나서 유벤투스에서 이제는 또 영국으로 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움직임의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선수 모두 이제는 선수 생활의 막바지다. 정말 막바지다. 뭐 물론 이제 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처럼 뭐 40대까지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 막바지 이
이제 접어들면서 호날두 선수는 연어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느낌.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자신 그 최고의 커리어를 시작했던 맨유와 함께 뭔가의 이제 업적을 이룩하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메시는 사실 떠나기 싫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등 떠밀리다시피 갔기 때문에 기왕에 간 거. 그럼 어차피 뭐 쫓겨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간 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 나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 뭐 두 선수 모두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떠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럼 PSG에서 그 메시를 영입한 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약간 그런 보관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PSG 파리 생제르맹이 2010년대부터 세계 최강 중에 한 팀으로 올라와 있다는 건 뭐 원체 유명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시대 그리고 최근에 네이마르의 시대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했어요. 결승전까지만 갔지. 그래서 이제 메시까지 영입해서 네이마르, 메시, 음바페, 소위 말하는 그 M&M 라인을 구축해서 그 힘으로 우승을 해보겠다라는 강한 어떤 야심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호날두, 메시 이제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좀 피날레를 장식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 선수의 다음 시대를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라는 건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선수 계속 그게 논의는 있어 왔어요. 왜냐면 호날두라든지 메시 선수가 87년생, 85년생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시기상으로도 이 선수 다음 선수는 누구냐? 한 4-5살 아래 정도, 5살 아래 정도 그 선수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선수들이 조금 꾸준하지를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자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다가 떨어지고 잘 나가다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구간이 명관이야. 그렇게 하면서 호날두, 메시의 시대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선수들이 30대 후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될 것이냐. 지금은 뭐 이제 20대 중반도 아니고 20대 후반도 아니고 20대 초반 선수들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20대 중후반 선수들은 이미 쉽지 않다. 그래서 20대 초반 선수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고 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뭐 어쨌든 뭐 저도 이 이야기 때문에 두 분 모신 거니까요.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스포츠 360에서 딱 이런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드렸습니다. 이 선수 6명 선수 중에서 젊은 슈퍼스타 중에서 누가 먼저 발롱도르 수상할까요? 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그 6명을 소개하자면 음바페, 홀란드, 페드리, 또 그린우드, 또 비니시우스, 또 뭐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돈나룸마 정도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이 투표에서 음바페와 홀란 선수가 이제 원투 쌍두마차를 이뤘죠. 뭐 전 세계 누구한테 물어봐도 음바페와 홀란이 확실히 앞서 있고요. 페드리, 그린우드, 비니시우스, 돈나룸마는 이 둘보다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이 두 명이 향후에 메날두의 뒤를 이을 슈퍼스타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건 기자도 여기에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뭐 나머지 4명의 선수에 비해서 홀란과 음바페 선수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경기력이라든지 그리고 세계 축구계에서 뭔가 보여주는 그 임팩트가 나머지 4 선수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이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발롱도르를 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음바페와 홀란 이 차세대 어떻게 보면은 메시와 호날두가 없는 이 세상을 다시 지배할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어떤 선수들입니까? 일단 음바페 선수는 프랑스 대표죠. 이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윙어입니다. 보통 이제 가장 화려하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그 팀의 간판 스타들은 윙어나 공격형 미드필더인 경우가 많아요. 당장 호날두와 메시도 둘 다 윙어였고요. 가장 빛났을 때. 음바페는 그런 윙어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주역으로서 이끌었던 걸로 이미 스타덤에 다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홀란 선수는 그 뒷세대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와 비슷한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강인 선수와 같은 그 U20 월드컵 때 이강인 선수가 MVP를 탔을 때 홀란 선수는 득점왕이었거든요. 좀 더 늦게 등장해서 지난 1년 정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세계 무대의 모습을 보였죠. 지금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고 윙어가 아닌 최전방 스트라이커 전문 골잡이 중에서는 또 차세대뿐 아니라 현존 세계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존 세계 최고다.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덩치가 엄청나요. 194cm 거군데
여기서 스피드가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4cm라고 하면 뭐 농구의 좀 센터처럼 느린 그런 모습을 흔히 생각하잖아요. 네. 이 선수는 언뜻 보면 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한 170 정도 되는 선수처럼 정말 빠르고요. 그러니까 그 빠른 속도로 이 덩치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니까 수비수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가속도가 붙어서. 이는 MC의 제곱 맞나? 아무튼 그런 원리로 그런 원리로 속도가 빠르면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속도를 붙여서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면 예전에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100m 달리기 선수 중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 선수가 키가 한 192, 193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 선수가 달리는 거 보고 있으면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100m를 9초 58에 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홀란 선수도 빠른 것 같진 않은데 시속으로 최대 속도가 거의 뭐 호날두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이든 산초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시속 37km 이렇게 뛰기 때문에 그만큼 파워와 스피드를 동시에 갖춘 정말 최고의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음바페와 홀란 선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음바페 선수는 뭐 일단 그 김정민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윙어적인 성격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보다는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이쪽으로 약간 10번과 가까운 역할을 많이 하는 선수. 그러니까 좀 사이드 쪽에서 네, 사이드와 2선 어. 이쪽으로 많이 하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홀란 선수는 전형적인 9번인데 그러니까 물론 전형적인 9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9번 그러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뛰고 있으면서 스피드와 그리고 기술 여기에 패싱 능력까지 장착한 선수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여기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홀란은 그리고 음바페는 2선의 유틸리티 플레이어. 그 차이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매체 기자들이 이런 좀 별명들을 많이 짓잖아요. 호메시, 메날두 이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음바페와 홀란을 섞으면 뭐가 나올까요? 음홀란? 음홀란 좀 이상한데. 현재까지 일부에서 이제 한국식으로 조어해서 이제 밀고 있는 말 중에 음란 듀오라는 게 있는데 음란디요. 이것은 어감이 다소 좋지 않을 수 약간 있기 때문에 비방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장차 폐기한다면 네. 이제 우리가 만들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만들어도 이 둘은 잘 안 붙습니다. 안 붙네요. 홀과 어떤 그 바페, 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부드럽게 입에서 굴러가는 말이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이 호날두란 이름도 사실 처음에 생소했지만 메시는 뭐가 이게 딱 좀 꽂히는 이름이잖아요. 네네. 예, 한국식으로. 근데 음바페도 약간 프랑스식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음바페, 홀란. 나중에 뭐 누가 네네. 멋있게 만들겠죠. 네, 저희 한계가 있는 창의력을 넘어서는 누군가가 네. 요즘 또 네티즌들께서 집단지성을 많이 발휘하시기 때문에 네. 수백만 네티즌 중에 한 명은 만들어내실 것 같습니다. 만들어내실 것 같습니다. 킬리안과 홀란이니까 킬리 홀란. 그러니까 킬리안 음바페거든요. 네.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으로 따서 킬리 홀란 정도 좀 약간 조금 예. 네 억지로 만들어낸 킬리 왜 자신 있게 하세요? 킬리 말씀하시다가 홀란이라고 하지만 좀 억지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예. 일단 이건 뭐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재밌게 얘기하는 날이니까요. 두 분은 음바페다, 홀란이다 둘 중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음바페 선수가 장차 둘 중에서도 1인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뭐 경쟁자도 아닌 라이벌도 아닌 1인자. 홀란은 이제 겨우 라이벌 정도 하겠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릅니다. 홀란이 1인자로 올라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바페 선수 물론 10대 시절, 후반 시절 그리고 20대 초반 오면서 잘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은 지지 않을까. 홀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음바페와 홀란의 나이 차는 얼마나 되나요? 홀란 선수가 2살 더 어립니다. 또 네. 여기도 2살 차이예요? 네. 일단 뭐 두 분의 선택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늦게 말할수록 받아칠 수 있어서 좋거든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자, 일단 제가 홀란 선수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요즘 시대 스트라이커가 사라진 시대. 그러니까 정말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사라지고 주워 먹는 선수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홀란처럼 자신이 만들고 뭔가 멋진 골을 만들어내고 팀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스트라이커 없어요. 사실 뭐 레반도프스키, 이브라이모비치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뭐 주워먹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홀란에 비해서는 약간 주워먹는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어떤 본능적인 골게터라는 느낌을 주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선수다. 네, 거기에 이제 뭐 스피드와 뭐 패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선수가 좋은 이유가 뭔가 노르웨이 소속이라는, 그러니까 국적이 노르웨이라는 노르웨이다. 네, 핸디캡. 그러니까
이 그 누구지 그 킬리안 음바페 선수는 뭔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프랑스라는 네 프랑스에다가 AS 모나코 거기서 파리 생제르맹. 그럼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앙에서 우승 못하면 사실 그 본전인 거거든요. 지난 시즌에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홀란 선수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르웨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말메도 갔다가 짤츠부르크를 거쳐가지고 도르트문트까지 정말 가는 리그마다 평정하면서 성장형 캐릭터, 성장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캐 독일을 점령하고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그 이제 도장 깨기식으로 그렇죠. 도장 깨기식으로 독일 점령하고 이제는 다음에는 그 위로까지 점령을 하면서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네, 반론해 주시죠.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 중에서 혼란이 최고다. 근데 희소성 면에서 혼란이 앞선다. 맞긴 맞아요. 혼란 같은 스타일은 훨씬 드물고 요즘에 오히려 메시, 호날두 시대가 이미 있었어서 그런지 음바페처럼 측면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더 많습니다. 그건 맞는데 음바페 선수가 윙어고 혼란이 공격수잖아요. 그런데 네. 음바페가 득점한 경력이 혼란보다 많습니다. 네, 음바페는 골도 많이 현재까지 넣었다는 거죠. 프랑스 리그에서 6시즌을 뛰었는데 그중에 3시즌 절반을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이러면 뭐 최전방 공격수 뭐하러 있습니까? 하지만 그 장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니 음바페선 어디서 뛰었습니까? 파리 생제르맹이거든요. 네이마르 있죠, 뭐 디마리아 있죠, 뭐 쟁쟁한 선수 많고 그리고 또 어느 리그입니까? 프랑스 리그 앙입니다. 뭐 프랑스 리그 앙에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 골 못 넣으면 그 정도 못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홀란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있었어도 막 6시즌 뛰었다 그러면 6시즌 모두 득점왕을 차지하지 않았을 이 반박할 수 없는 필살기인 만약에를 들고 나오셨어요. 만약에는 진짜 너무 센 거예요. 그렇죠? 반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제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여기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음바페는 온실속의 화초라는 일리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리그에 있을 때와 또 자국 그 유니폼 입고 있을 때 성적이 좀 많이 달라요. 네네. 뭐 호날두도 그렇고 메시도 그랬습니다. 음바페와 어떻습니까? 혼란. 자국 유니폼 입었을 때는 어땠어요? 대표팀에서요? 네. 대표팀에서는 뭐 음바페는 두말할 나위 없는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죠.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할 때 이제 형들 어깨에 얹혀서 그냥 순탄하게 나간 게 아니고 우승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월드컵에서 음바페가 3경기에서 득점을 했는데 그 중에 초반 2경기는 한 골 차로 이겼어요. 그 음바페 골이 아니었으면 프랑스가 탈락했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골은 결승전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골들을 많이 넣었고 다만 잔부상을 안고 나간 최근에 열렸던 올해 여름 유로에서는 음바페 선수가 한 골도 못 넣으면서 평가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미 월드컵 우승을 이미 차지하면서 어린 나이 월드컵 우승 차지한 거 뭡니까? 펠레의 길입니다. 펠레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월드컵 말씀드리지만 음바페는 월드컵을 우승시켰답니다. 자국을. 프랑스 대표팀의 면면을 보십시오. 거기 그 자리에 음바페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고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뒤에서 보세요. 그 은골로 캉테가 열심히 여러 가지 해주고 있죠. 앙투안 그리즈만 있죠. 뭐 많은 선수들 마란 있죠. 이런 선수 다 있는 상황에서 음바페가 그저 숟가락 하나 이렇게 딱 얹었다. 저는 라고 그리고 그게 이번 유로 2020에서 한 골도 못 넣으면서 증명이 됐죠. 물론 좋은 선수입니다. 물론 좋은 선수지만 그렇게까지 월드컵 우승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음바페 선수가 멱살 잡고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음바페를 좋아하는 거는 조금 더 냉정한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그렇다면 혼란은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어땠습니까? 혼란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노르웨이라는 아니 저것도 필살기예요. 프랑스, 노르웨이만 나오면 이기잖아요. 그게 참 반박을 할 수가 아쉽습니다. 없어요. 그게 참 아쉬운데 노르웨이가 지금 피파 랭킹이 39위거든요. 예. 한국이 피파 랭킹 36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약간은 그 국가대표팀에서는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 노르웨이에서는 골을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 선수는 조금 더 지켜보면 노르웨이를 한 8강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우승은 못해요 사실. 노르웨이 팀 전략상 그래도 8강 정도까지 하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대표팀 국가대표팀 내기는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각종 매체에서 선수들 순위를 매기는데요. 이 두 선수는 현재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Anco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encara Messi, 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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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 스포츠의 미래, 다음 시대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포츠 추석 특집 스포츠 넥스트 제너레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골이에요, 골. 스포츠에서 스포츠에서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호날두와 메시의 다음 시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국이 주무대인 이건 축구 전문 기자, 풋볼리스트 김정윤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아까 들은 이 스페인 쪽 이 축구 캐스터들은 어떻게 저렇게 중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신난 거죠. 네네, 숨을 안 쉬는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폐활량 네. 측정하는 것 네. 같고요. 네. 들으면 뭐 우리나라 단어도 막 나오고 그래요. 네 말 듣고 $2 때 네. 이런 것들이요. 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중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이광용 앵커가 막 꼬꼬꼬꼬 이렇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포스트 메날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일단 뭐 혼란 은바페 시대를 예상하셨는데 여러 매체에서 매긴 이 두 선수의 순위 어떻습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유망주 순위에서는 단연 홀란 은바페가 1, 2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선수를 통틀었을 때도 10손가락 안에는 보통은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뭐 메시, 호날두 바로 뒤에 홀란 은바페가 바로 붙어서 4강을 이루는 그런 구도는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좀 더 공신력 있는 순위를 보면 최근 4년 동안의 발롱도르를 보면요. 가장 최근에 안 열렸고요. 그 전에 은바페 선수가 7위, 4위, 6위를 하면서 전 세계 탑 7 안에는 계속 들고 있다는 걸 이제 투표를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홀란 선수는 하필 그 별로 떠오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 발롱도르가 이제 패스가 됐기 때문에 아직 발롱도르 순위에 오른 적이 없긴 합니다. 이번 발롱도르 때 홀란 선수가 얼마나 올라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영국에서는 뭐 혼란이나 은바페 선수 인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홀란 선수도 그렇고 은바페 선수도 그렇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 중에 한 명, 톱 10에 들어간 선수들 중에 두 명이기 때문에 이제 인기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 홀란 선수의 인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바페 선수는 프랑스 국적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선수를 그렇게 영국과 프랑스는 아직도 좀 그런 사이입니까? 그렇게 높이 예. 평가하지는 않고 여기에 이 홀란 선수가 아버지가 예. 축구 선수였는데 리즈 유나이티드에 뛰었습니다. 아. 그리고 홀란 선수의 이 출생지가 바로 리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 홀란 선수 정도면 반 영국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언젠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것이다. 라고 기대가 많기 때문에 홀란 선수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혼란은 리즈 시절이 있었대요. 그렇죠. 그 홀란 선수의 아버지가 당시 영국식으로 할란드라고 흔히 불렀는데 그 2000년 전후에 유명한 미드필더였던 로이킨 선수와 거친 반칙을 주고받은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인 겁니다. 할란드. 예.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두 선수가 호날두 메시급까지 가려면 아직도 좀 시간은 필요하겠죠. 네, 그럼요. 네. 네, 아무래도 그 시간 중에서도 특히나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뛰고 있는 리그라든지 뛰고 있는 팀에서의 그런 검증이 필요한데 메시가 아니죠. 그 홀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우승이 그러니까 짤츠부르크에 우승을 많이 했지만 도르트문트에서는 컵 대회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우승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은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그게 하나의 큰 메리트이자 또 하나의 또 큰 디스어드밴티지 좀 불리한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무대에서 검증이 되어야지 메시와 호날두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경쟁 구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두 팀이 만난다든가 아니면 같은 리그에서 뛴다든가 좀 이런 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그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영입 목표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한 팀에서 뛰게 될 확률도 예전에 뭐 카카, 호날두, 뭐 피구, 지단 이런 것처럼요. 한 팀에 수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팀에 뛰게 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예. 한 팀에서 뛰면은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홀란 선수가 최전방에서 흔들어 주면서 버티고 있고 예. 그거를 이제 딱 버티면 그 뒷공간으로 은바페가 들어가면서 볼을 받아주면서 뭐 골을 넣든지 다시 패스 컷백을 하면서 골을 넣든지 그러면서 거의 뭐 인간계 이상의 신계의 그런 공격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 홀란 선수랑 은바페 선수 둘 다 있다. 그러면 뭐 꺾을 팀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지단, 피구를 모았을 때 또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 메시,
그 수아레즈를 다 모았을 때 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 팀이 되는 건데 그런데 뭐 굳이 바람을 얘기할 수 있다면 한 팀에 안 가는 게 더 재밌겠죠. 한 팀 안 가는 게. 네, 뭐 호날두랑 메시처럼. 그렇죠. 한 명은 바르셀로나, 한 명은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야. 이렇게 라이벌 팀으로 가는 게 우리로서도 가장 재밌고 또 그렇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성이 돼야 이건 기자 유튜브도 잘 되고 저희한테도 여기서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라리가 말고 프리미어리그에 만약에 두 선수가 둘 다 가게 됐다. 그럼 네. 어떤 팀에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홀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적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맨시티는 이제 계속 최전방 스트라이커 마땅한 없네요. 선수가 없어요. 없어요. 케인 없어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홀란 선수 데리고 오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음바페 선수는 자, 뭐 맨유에 가면 좋겠지만 맨유는 이미 윙어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흥민 선수와 함께 토트넘에서 토트넘을 토트넘에서 함께 뛰면서 저희 정말 욕심, 저희 정말 바람입니다. 토트넘 도산합니다. 갈 수도 있죠. 토트넘의 음바페가. 네, 야! 도산할지언정. 야. 네. 홈구장에 가압류 짝지 붙습니다. 네, 토트넘 구단주님께서 어서 음바페를 영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오늘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건 기자와 김정현 기자 얘기 나눠봤는데요.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호날두와 메시와 호날두의 다음 시대는 과연 어떨까요? 이건 축구 전문 기자 그리고 풋볼리스트 김정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